자, 오늘은 신혼부부의 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결혼 전이 있고 결혼한 다음이 있죠. 결혼 전에는 일단 어디서 살 건지 살림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일단 신혼집, 그 다음에 예식장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예산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다 사람에 따라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 기준점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통장을 합치는 사람도 있고 합치지 않고 따로 쓰면서 공동, 보통 이제 뭐 커플 통장처럼 그렇게 해서 비용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자녀가 없을 때는 그게 가능은 하지만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그게 무색해지죠. 막 이제 돈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통장을 합치든 안 합치든 그거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개인 의사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합치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합치는 게 좋은 점은, 첫째, 중복되는 지출이 없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뭘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함부로 막 탕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두고 개별적인 용돈은 뭐 별도로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좀 통제하면서도 자율적인 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장을 합치는, 이거를 갖다 통장 결혼식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민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다면 통장은 처음부터 합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건 어쨌든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를, 통장을 합친다, 결혼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결혼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산과 부채의 합이에요. 자산과 부채. 그래서 한날 한시에 모여가지고 당신의 자산, 남자의 자산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고 여자의 자산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합이 총 자산이 1억이겠죠. 가정하는 겁니다. 남자의 부채가 뭐 500만 원이고 여자의 부채가 마이너스 500이다. 그러면 합의 부채가 1000만 원이면, 자, 우리 두 부부가 만나서 하나의 자산을 만들었을 때 이 순자산의 값은 9천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부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거죠.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일단은 맞벌이냐 외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보통 이제 외벌이일 때는 외벌이, 집에 있는 주부라든가 아니면 남자가 돈을 관리하겠지만, 맞벌이일 때는 둘 다 돈을 벌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관리를 해야 될 주체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혼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돈의 관리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돈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용카드는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신용카드를 써야 되고, 또는 주거래은행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주거래은행을 택해서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연봉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권이라는 게 있죠. 금리 인하권. 그래서 집을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할 때 대출의 금리,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요구권이 있어요. 금액이, 연봉이 높아가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좋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거는 연금저축 펀드나 신탁이나 보험 같은 걸 가입할 때 소득이 낮은 사람, 연봉이 낮은 사람으로 하면 아무래도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는 연금저축이다. 소득공제 400만 원까지 되는 거 있죠. 세액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장을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통장을 결혼을 한다면 일단 이제 수입과 지출의 예산표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장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남자의 수입이 월 200만 원이라고 잡고 여자의 수입이 400만 원이라 잡았을 때
지출을 통장 쪼개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으로 일단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 투자 통장, 노후자금 통장, 네 번째 보험 통장, 다섯 번째 대출 이자 상환 통장. 남자가 받고 여자가 받으면 이거를 하나의 통장, 원 통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돈이 나오면 생활비 통장, 저축 투자 통장, 노후자금 통장, 보험 통장, 대출이자 통장 5개로 쪼개는 거죠. 기준 비율이 있는데, 기준 비율 2인 가족이죠. 2인 가족이면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예비비까지 해서 30%, 저축 투자는 40%, 노후는 10%, 보험 10%, 대출이자 10%에서 100%를 맞추게 되는데, 이러면 예산은 얼마가 되냐면 400만 원에 30%니까 120만 원이고요. 160만 원이 되고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이 예산이 된다. 예산이. 그런데 실제 나는 대출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출 이걸 안 쓰겠죠. 40만 원 대출 이자로 갚는 예산은 남으니까 160만 원 저축에다가 40만 원을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험을 40만 원 들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나는 20만 원밖에 안 든다.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그럼 또 20만 원이 남겠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저축 투자에 올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노후 자금은 내가 만약 60만 원을 하겠다. 그럼 20만 원을 더 하는 거죠. 저축해서 빼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2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축하는 거는 똔똔 치고 40만 원을 160만 원에 더해서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의 저축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예산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저축 투자의 가상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를 보면, 자,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면 이게 저축과 투자로 나눈다 이거예요. 저축은 나이만큼 하라는 게 있었고, 투자는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하라는 법칙이 있었죠. 나이가 예를 들어 30세다. 30세 부부가, 그러면 30%는 저축을 하는 거고 70%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30%는 3, 2, 6, 60만 원이니까 30만 원, 30만 원이 될 거고, 70%는 140만 원이니까 2, 7, 24, 70만 원, 7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은 초단기, 30만 원은 단기, 70만 원은 중기, 70만 원은 장기. 이렇게 쪼개서 이 초단기에 들어가는 목적은 보통 비상예비자금 통장으로 30만 원을 저축해 나가고, 단기는 보통 1년 후에 만들어야 될 돈인데 30만 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 여행자금을 뭐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준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기는 3년 후에 준비해야 될 돈인데 예를 들어 부채 상환 같은 거를 하면 되고, 장기는 5년 이후에 필요한 돈, 주택 마련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70만 원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생활비 통장에서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있고 비상 예비 자금이 있고 예비비가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많이 쓰는 명절 때 쓰는 돈. 그래서 고정비 통장, 변동비 통장, 비상자금 통장, 예비비 통장을 다시 4개로 쪼개야 된다. 그래서 정합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목표를 잡고요. 이 신혼부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죠. 이 실행한 거를 어떻게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가계부라는 걸로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백, 뭐 예를 들어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이 목표별로 예산을 쪼개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매월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부부 재테크 좀 간단했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